2024년 11월 28일 오후 9시 4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2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었고, 이후 있을 3개월 이후에도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조기 종영하죠?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멤버십 장중에 이슈를 좀 공유 드렸었는데, 금양 그린 파워를 굉장히 빨리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S넷도 빨리 공유했는데, 굉장히 큰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공부방에서도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꽤 의미가 있게 상승했었던 부분들 보여줬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엠코 첫 R&D 일본에서 진행한다. 관련주 덕산하이메탈 SK하이닉스. 엠코는 이제 후공정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년 4월에 후쿠오카에 R&D 거점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구 시설이죠. 근데 이제 엠코 같은 경우 일본 법인이 애초부터 있기 때문에 예정됐었던 바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한국의 연구개발 거점 등을 협력하고 싶다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 그 연구 시설이 없을 뿐이지 제조 시설은 일본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거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쪽으로 일단은 둥지를 트는 게 맞죠. 그래서 해당 내용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있고 일하는 시대가 오는 걸까? 관련주 하이젠 RNM.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하나만 뽑았습니다. 현대기아가 이제 엑스블 숄더를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엑스블 두 번째 제품이고요. 현대차 기아는 이제 자사 생산 공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 이제 27개 계열사 그리고 건설조선 항공농업 등의 산업 전반적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시중에 안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제품만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팔을 올려서 하는 작업들 그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로봇식 착용 로봇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그 건강에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로봇 이슈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AI 때문이에요. 그거를 조금 눈치를 잘 살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로봇이 나오는 이유가 딱 한 개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 중국 은행 제재 검토한다. 관련주 TDS판 비보존 제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성 물질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시행을 할 경우에는 적대국이 아닌 국가의 은행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되고요. 이 계획에는 이제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외교법 진행 능력하고 그다음에 금융 영역을 모두 통합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약성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제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에 있는 은행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FDA 허가 획득. 요거는 이제 장중에 사실 나왔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자사의 내시경 제열제 제품 넥스트 파우더의 적응증 확대.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FDA로부터 이제 하부위 장관 출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주목도가 좀 상승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척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은 금액대가 4조 원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판단하에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간혹 가다가 뉴스들을 좀 짱짱한 것들을 많이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종목이 약간 끼가 있거든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다잘렉스 임상 3상 유럽 제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도 진짜, 국민 주식 중에 하나였죠. 근데 혈액암의 일종의 이제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서, IND죠. 그래서 유럽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불응성 재발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리지널 의약품 다잘렉스하고, 안전성, 유사성을 입증하는 위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비슷한 측면으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주목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오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하고 셀트리온이 좀 맞물려서 좀 올라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빨리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위에 아직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자, 금양그린파워 사우디 플랜트, 금양그린파워 장중에 이것도 이제 내용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멤버십을 하신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이거든요. 근데 아람코가 천연가스 기업이고 아미랄 프로젝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사우디 최대 규모의 화학단지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젝트 중에 고부가치 화학물질 생산의 주요 인프라를 비롯해 가지고 기반 설비하고 탱크 출하 설비 등을 포함해서 시설을 건설 하나로 약 640억 원. 이게 이제 현대건설하고 합작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쨌든 금양그린파워가 좀 주목도가 있었었고 특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만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양육지원 대폭 강화한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꼼비.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하고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이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아에 대한 치료 체계를 개선을 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해당 내용의 이제 지원책을 공개를 했었는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그다음에 이제 분리체계를 지역권역에 이제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 총 3단계로 개편을 해가지고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정책은 괜찮은데 비용적인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질적인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방향성의 느낌은 괜찮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스크 XAI, 오픈AI 뛰어넘어설까?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비트나임. 지난해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설립을 했고 오픈AI 도전장을 내밀었을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인 추격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전달됐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서 추가 자금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확충을 했고 챗 GPT와 같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머스크가 오픈AI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7월에 이제 설립한 XAI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AI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노력보다는 투자를 꽤 많이 했고 스타트업에랑 돈을 투자하면 사실 기술 좀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다음 주 중국 추가 규제 있다.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어놓을 것 같은데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세를 더 높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미 진행이 됐던 건데 추가 규제가 있다는 점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어가 원년 설치했던 한수원 과징금, 우리기술 우진은택 등등등.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22년도에 원자력에 부과했었던 390억
319억 정도의 이제 과징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심판을 이제 거치면서 180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총 4번의 회의를 걸쳤는데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서 이제 기본금액이 277억 원만 부과를 하는 거고, 반복적 위반 행위는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서 이제 42억 5천만을 가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죠. 그 나머지 지금 2, 3, 4가 남은 건데, 어쨌든 이것도 괜찮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대한 최종 관문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이제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고, 항공에 따르면 이 씨는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결국 끝났는데, 어제 내용을 사실 이제 공유를 했었던 내용이죠. 근데 지금 나왔어, 이게. 오늘 움직임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재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재료 소멸도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LCC들만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방침. 일단 제가 짧게 내용을 전달했는데, 2차전지하고 바이오의 주목도가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 정도 좀 파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